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립니다. 스포츠24 류재현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생애 첫 끝내기 밀어내기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9회 말 원아웃 만루에서 추신수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타점을 기록했고 이것이 끝내기 역전승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앞으로도 추신수 선수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종종 열광의 도가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포츠24 지난 축구 빅매치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붙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 2위 팀답게 옐로우 카드가 8장이나 나올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전반전은 아찔한 실점 위기를 한 번씩 주고받으며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 11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에구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손쓸 수 없는 중거리 슈팅이 바르셀로나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 26분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가 오른발로 감아차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감됐고 바르셀로나는 원정 2차전에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바이에른 뮌헨과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웰벡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결과는 노골. 발이 너무 높았다는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전반 40분 다시 찾아온 웰벡의 단독 찬스. 이번엔 선방에 막힙니다. 맨유의 주장 비디치가 선제 헤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루니의 코너킥 도움과 비디치의 골에 모예스 감독도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9분 뒤 메넨의 슈바인슈타이거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마는 맨유. 만주키치의 도움이 컸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2차전엔 맨유가 유리하게 됐습니다. 맨유의 루니가 미드필드의 핵인 슈바인슈타이거의 퇴장을 이끌어내 2차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첼시를 완파하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행을 눈앞에 뒀습니다. 전반 3분 만에 파리 생제르맹이 문전 강슛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26분 첼시가 상대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아자리의 골로 승부는 원점이 됐습니다. 후반 16분 프리킥 찬스에서 첼시 수비수의 몸에 맞고 골이 들어갑니다. 자책골로 앞선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 추가 시간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첼시 수비수 3명을 제치고 하비에르 파스토레가 승부의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를 완파하고 4강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베일이 카르바할의 도움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레알은 전반 27분 이스코의 골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스코는 상대가 갖고 있던 공을 빼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 레알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12분 호날두가 모드리치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도르트문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레알은 도르트문트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4강 진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삼인의 프리뷰 3세판이 있어 주말 스포츠 더 즐거워집니다. 잠시 후 야구 3세판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펼쳐질 프로야구 4경기 분석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예상을 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9팀의 전력 팽팽합니다. 특히 외국인 타자들의 타력이 굉장한데요. 네, 뭐 야구 몰라요라는 또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 정말 9개 팀이 팽팽하게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엔 투수들보다 타자들의 컨디션이 좋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타고 투저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하신 대로 이 3년 만에 등장한 외국인 타자들이 있는데요. 특히 시범 경기에서 뭐 A급은 아닐 거라고 예상했던 LG의 조시발, 그리고 기아의 브래드필 선수 등이 홈런왕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타자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선수들 일찍부터 홈런포를 가동시켰어요.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홈런포에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내 선수들도 예년보다 좀
빠르게 그런 홈런포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홈런과 맞물려서 각 팀의 불펜 투수들이 좀 부진한 것도 이 시즌 초반 혼전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팀에 이런 필승조가 있는데 이 필승조가 나와도 이 봄 기운을 먹은 방망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이닝에 5점이나 6점 정도는 아주 쉽게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기의 승패도 중반 이후에 방망이 싸움에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타격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확실하게 필승조를 가동하는 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순위 경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팽팽한 싸움이 계속될수록 팬들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즌 초반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넥센과 NC, NC와 넥센 마산에서 붙는다고요? 네, 먼저 넥센은 안 그래도 강한 타선이 더 강해졌습니다. 두산에서 지난 시즌 막판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윤석민 선수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친정팀을 상대로 말로 홈런도 치고 또 결승타도 쳐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민 선수는 두산에서 좀 더 기다려주면 그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3연전을 치르면서 두산 프런트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박병호 선수와 로티노가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닌데 이 두 거포까지 살아난다면 정말 넥센 타선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선발진이 아직 좀 불안한데요. 넥센으로선 국내 선발진이 제 몫을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올해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넥센에 맞서는 NC도 확 달라졌죠. 초반이긴 하지만 단독 1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 외야의 이종욱, 내 손시현이 가세하면서 수비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과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타선에서는 2년차 나성범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NC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선발 마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학과 찰리 웨버가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안정적인 선발진을 꾸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대로 선발이 내려간 다음 이 불펜 투수들이 문제인데 마무리 김진성이 기아전에서 박빙의 승부에서 세이브를 기록했고 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NC가 보완을 한다면 올 시즌 4강권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수들 간의 선발 대결인데요. 저는 N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이경재 시장은 NC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넥센과 NC의 경기 야구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이경재 기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막강 선발의 나성범까지 합체해서 NC의 승리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넥벤저스 타선의 위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넥센은 지뢰밭이라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난다라며 NC의 대참사를 걱정해 주셨네요. 네, 여전히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입니다. 삼성과 4강 제도약을 노리죠. 롯데가 만난다고요? 네, 삼성은 임창용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하면서 1강으로까지 꼽혔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강팀의 면모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선발진들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이미 배영수와 장원삼이 한 차례씩 나왔지만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 선수들이 10승 이상씩을 거뒀지만 평균 자책점은 좋지 않았습니다. 타선에 도움이 컸는데 이번 시즌에는 다른 팀 타선들이 대부분 삼성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선발진이 지난해보다 더 잘 던져줘야 할 거라고 봅니다. 타선에선 박성민의 방망이가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이승엽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나바로는 거포형이보다는 좀 정확도가 높은 선수로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시즌 초반에 장타력도 굉장히 좋게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아직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요. 한화의 경기에서 타선의 폭발력을 한 차례 보여줬죠. 박종윤 선수, 이승환 선수의 방망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뚜렷한 타고 투저 속에서 롯데도 좀 뒤처지지 않으려면 좀 홈런이 곁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부터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 히메네스 그리고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온 최준석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원준이 돌아온 선발 마운드는 리그 상위권이고 불펜도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보이는데요. 수비라든가 주루 플레이 이런 디테일한 점에서 조금 더 좋아져야 올 시즌 롯데가 4강 싸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 올 시즌 보여준 게 좀 적기 때문에 롯데 팬들은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보면 올 시즌 성적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 앞선 저는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롯데 대 삼성, 삼성 대 롯데의 대결 3세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의 2표, 롯데의 1표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삼성의 승리의 이유로 거포 본능이 있는 나바로를 내세웠고요. 안승호 기자, 신팀 롯데보단 실팀 삼성이 더 우세하다는 평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삼성의 경험 부족 포수진 때문에 롯데가 웃을 거라고 했네요. 네, 나머지 두 경기는 3세판으로 먼저 살펴본 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두산 경기부터 함께 하시죠. 이번에는 두산의 승리로 입들을 맞추셨습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비슷한 의견, 다른 느낌의 한 줄평 주셨는데요. 결론은 범 잡는 공 방망이를 축혀 세우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원만 기자, 나가면 도루하는 두산, 도루하면 못 잡는 기아라면서 두산의 날쌘 도루를 언급해 주셨네요. 이어서 하나와 SK, SK와 하나의 경기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하나와 SK의 맞싸움에선 지난 시즌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이경재, 이원만 기자, 빵빵 터지는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화력을 칭찬했고요. 안승호 기자, FA 정근우가 친정 SK를 역습할 거라는 예상 해주셨네요. 네, 이쯤 되면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타선 어느 정도의 화력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화가 예전에 1990년대부터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당시에 대단했죠. 장종훈 선수라든가 이정훈, 이강돈, 강석천 이런 선수들까지 1번부터 9번까지 굉장히 강한 타자들이 줄줄이 나와서 방망이를 휘둘렀는데요. 하지만 한화가 그 이후에는 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2008년부터 6시즌 연속 4강에서 탈락했고 하위권에서 주로 맴돌았는데 올 시즌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A로 정근우 선수, 이용규 선수가 왔고 또 외국인 선수 피해 선수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선수거든요. 발 빠르고 어떤 공격에 센스를 보인 선수가 1, 2, 3번의 상위권 타선에 배치가 돼 있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강타선인데요. 김태균부터 시작해서 송광민, 김혜성 그리고 정현석 선수가 지금 하위 타선을 맡고 있는데 아직 김태환 선수라든가 이 최진행 선수가 이 베스트 라인에 지금 출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가 정말 가담을 한다면 하나는 정말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어떤 부활을 충분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타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열릴 프로야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난주 프로야구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한화 롯데 경기는 우천으로 인해 취소가 됐고요. 기아 두산 넥센이 개막전에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넥센의 불방망이 질에 SK와 기자들 모두 완패를 당했습니다. 두산은 시구를 한 이상화의 금메달 기운 덕분인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기자님들도 봄 기운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기운이 활짝 피어나길 바랄게요. 네, 지난주 비가 와서 그랬나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저조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 보세요? 지난주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각 팀의 전력이 굉장히 팽팽하고요. 지금 또 시즌 초반이니까 누적되는 어떤 기록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많이 좀 고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날두 지난 3일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메시와 타이 골 기록을 세웠어요. 네, 호날두 선수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14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8강 2차전도 남아있고 지금 4강으로 올라갈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에 메시의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의 사나이 호날두로 이야기 시작해봤고요. 지난주에 이어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4경기 완전히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차전에서 의외의 완패를 당한 첼시, 오늘 수요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홈으로 불러들인다고요. 네, 첼시가 1차전에서 1대3으로 졌죠.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패배였습니다. 이번에 2차전에서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1차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혹평을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슈를레와 토레스의 공격진 전혀 날카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사무엘 에투의 공백이 아쉽습니다. 잘 나가던 수비진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올 시즌 첼시 프리미어리그 32경기에서
24골만 허용한 철벽 수비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는 총 3개의 유효수칙을 내줬고 모두 실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진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2골 차의 리드를 안고 경기에 나섭니다. 수비에 비중을 두는 소극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공격의 핵인 이브라이모비치가 1차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2차전에 뛰지 못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는데요. 첼시전에도 이브라이모비치가 빠진 이후에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카바니에게 수비가 몰리면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거든요.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에 승부를 걸어야겠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주장인 치아고 시우바가 이끄는 탄탄한 풋백 그리고 골키퍼 살바토레 시리구의 안정된 방어력을 믿어봐야겠습니다. 첼시가 대반격을 펼치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방패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2차전은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첼시의 대반격이 얼마나 성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지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간만에 팽팽한 의견들로 각이선 축구 3세판입니다. 첼시 승리, 파리 생제르맹 승리, 무승부 각각 한 표씩 기록이 됐는데요. 허재원 기자, 첼시가 달고 달아 힘이 없어 무승부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최용석 기자는 런던 기적을 바라면서 첼시를 응원한 데 반해 우충원 기자, 첼시가 4분으로 질 거라는 한글평 주셨습니다. 네, 1차전에서였죠. 3골 차로 완패를 당한 도르트문트, 다가오는 수요일 홈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좀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작년 이맘때 도르트문트 정말 대단했었죠. 네. 준결승에서 호날두가 버티는 레알 마드리드까지 침몰시키고 결승 무대까지 밟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부상 병동입니다. 스벤 벤더와 수보티치, 귄도간 이런 주축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선수 골잡이죠.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1차전에 결장을 썼는데 2차전에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합니다. 리그에서의 활약은 작년만 못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경기에서 6골을 넣으면서 여전한 득점 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4위 레버쿠젠을 승점 7점 차로 멀찍이 따돌렸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확보가 유력한 도르트문트입니다. 이번 경기에 전력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습니다. 레알은 느긋합니다. 4골차 패배만 당하지 않으면 준결승 진출을 확정합니다. 다만 디마리아가 위장염으로 1차전에 결장한 데 이어서 호날두까지 1차전 도중에 무릎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정상 출전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혹시 호날두가 결장한다 해도 큰 걱정은 없겠는데요. 워낙 견고한 수비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페페를 중심으로 한 포백 라인은 빈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카르발류와 라모스, 코엔트랑까지 흠잡을 데 없는 수비수들입니다. 프리메라 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최소 실점 3위에 올라있는 수비진입니다. 도르트문트의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리그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레알은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상병동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충분합니다. 네,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의 4골 차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네, 허재원, 최용석 기자가 공 4개, 5개씩을 주면서 레알의 승리에 올인하다시피 했네요. 이유는 1차전에서의 3골차 승리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반대 의견으로 우충원 기자, 레반도프스키가 복귀하면서 반전에 성공할 거라면서 도르트문트의 공 3개를 걸어주셨습니다. 네, 유럽 챔스 8강 2차선 계속해서 돌아오는 목요일 2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던 메뉴 무승부로 선전했는데요. 2차전에서도 메뉴가 객관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메뉴가 좀 밀릴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1대1 무승부로 잘 마쳤습니다. 수비에 집중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묶었고 비디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절벽 끝으로 몰아넣기도 했었습니다. 패배 위기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슈바인슈타이거의 동점골에 힘입어서 1대1 무승부로 마쳤는데 슈바인슈타이거가 경기 막판에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2차전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분위기 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메뉴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예상평 3인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민은의 2표, 맨유의 1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민은의 손을 들어둔 허재원 기자, 판페르시가 없는데 골을 누가 넣느냐고 걱정해줬고요. 우충원 기자, 홈 2점으로 민은이 승리할 거라고 했네요. 최용석 기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맨유를 응원해주셨습니다. 네, 우충원 기자가 민은이 홈에서는 절대 우세라고 했는데 민은의 홈 2점, 그렇게 높은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저번 시즌부터 미넨이 홈 구장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홈에서는 좀처럼 지지 않는 미넨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는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역시 1차전에서 객관적인 열세를 뒤집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명문팀이죠. FC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홈에서 큰 점수차로 이길 줄 알았는데 경기 또 무승부였습니다. 과연 2차전 3세판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바르셀로나의 완승이 기대됩니다. 허재원 기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줄부상을 걱정했고요. 최용석 기자, 메시의 매직쇼를 그리며 우충원 기자, 마드리드의 코스타가 없으면 아쉬워하면서 바르셀로나의 공 3개 이상씩을 덜어주셨습니다. 네, 후끈 달아오른 유럽 챔피언스 2차전 예상 알아봤고요. 다음은 지난주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유럽 축구 별들의 전쟁인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유가 미넨에게 무승부를 거뒀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강적 바르셀로나에게 1대1로 선전해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공은 둥글다라는 축구 명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이번 주 기대를 거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역시 가장 믿는 선수는 메시입니다. 네.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1차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를 얻었는데 2차전에서는 메시가 작정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메시 선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아스널 대 맨시티의 경기 1대1로 승점을 똑같이 쌓으면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사우스햄튼과 뉴캐슬의 싸움 결과 4대0으로 사우스햄튼이 완승을 거두면서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산 아재들, 넥센 공룡과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셨나요? 불타는 금요일에 이어 뜨거운 토요일도 넥센과 NC의 경기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오후 5시 마산구장에서 넥센과 NC의 2차전을 YTN DMB에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2014 프로야구 YTN DMB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라고요. 스포츠 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